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의 핵심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이실 수 있게 복잡한 걸 싹 걷어내고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들어가고 포지션이 잡히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는 법입니다. 손이 먼저 익도록 순서를 깔끔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화면이 낯설어서 손이 굳습니다. 그래서 가입부터 자산 옮기기, 주문 넣기, 포지션 정리까지 눈으로 보고 그대로 흐름이 이어지게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화면에서 중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어떤 코인을 고르는지, 롱인지 숏인지, 그리고 레버리지를 몇 배로 잡는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정리되면 초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구조를 겉으로는 한방처럼 보여도 그 안은 규칙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몇 번을 반복했는지 같은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를 많이 할수록 체감이 더 커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빠져나가는 돈부터 줄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입과 정리해서 2번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인 링크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처럼 작동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체크 포인트를 AI로 정리해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AI는 매매를 대신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대신 읽어주는 비서에 뉴스 요약, 변동성 메모, 지표 정리 같은 반복 작업을 줄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 금액으로 코인 거래를 시작해보는 방법입니다. 시작 장벽을 확 낮추는 루트입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 받는 가입 링크를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뒤 바로 확인하시면 동선이 가장 빠릅니다. 물론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단숨에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 화면을 익히고 실전 감각을 공부해보는 데에는 꽤 괜찮은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해 한 번의 방향을 잘 맞추면 작은 시드에서도 몇백만 원 단위까지 결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겸 실전으로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라는 선택지가 계속 살아남는지 숫자로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10년 전에 어디에 뒀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0.66배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담아뒀다면 대략 2,260만 원쯤으로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460만 원 수준이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1,000만 원을 얹어둔 셈이라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찍히는 구간이 이 정도 숫자만 봐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코인은 누군가의 유행이 아니라 최소한 공부하고 관찰해야 할 투자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매력적인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판이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 양방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체감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덜 걱정하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처로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도 가능해 선택지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가 50만 원이어도 100배까지라면 5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을 운용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반대로 10배만 써도 500만 원 규모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자금이 이미 30억 이상인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수수료와 편의, 그리고 성장 속도를 바꿉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해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 단타를 할수록 격차가 체감으로 꽂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껴지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 이동이 더 빨라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부터 가입 동선까지 거기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섭게 빠져나가는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본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명목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가면 왕복 한 번 거래에 약 22만 원이 빠져나가는 계산이 0.055%라는 숫자는 작아 보여도 레버리지로 커진 명목 금액에 붙으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타일수록 수수료 관리가 실력만큼 중요해집니다. 하루에 거래를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만 2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에 갉아먹히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이길 수 있는 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원화 입출금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로 낮고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구조를 비교해 두면 선택이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 남는 돈은 진입 실력과 비용 구조가 같이 결정합니다. 사용 편의는 실제 매매에서 시간을 아껴줍니다. 버튼이 단순하고 주문 과정이 짧을수록 한 번 더 확인할 여유가 생기고 실수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한국어 상담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 수준으로 비교됩니다. 같은 시드라도 선택지가 넓을수록 전략이 다양해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큰 차이입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정리되지만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100 이벤트가 어떤 방식인지도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름만 알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먼저 용어를 아주 쉽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부터 만지는데 방향이 먼저입니다. 롱과 숏으로 어느 쪽에 베팅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로 얼마나 크게 할지 크기를 맞추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롱은 상승 흐름이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며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롱 쪽 확률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이 구간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붙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런 흐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체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며 이런 타이밍은 롱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신호만 믿는 게 아니라 추세,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겹쳐보는 습관입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롱이든 숏이든 확신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전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밀리는 패턴이 반복되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은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신호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하락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숏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가 나오면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숏 전략이 유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힌트가 됩니다. 유명한 도구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자주 활용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는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할 때 자주 쓰이고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벌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졌다는 식으로 읽습니다. 둘을 같이 보면 지금이 과열인지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고르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근거를 쌓아서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쓰는 거래소 정보까지 한 번에 모아뒀습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영상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